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젯밤에는 비가 이제 장마니까 그죠? 비가 쭉 남부지방부터 제주도 남부지방 중부까지 이제 쭉 비가 좀 내렸습니다. 뭐 다음 주 이번 주도 이제 계속 장마철이니까 아무튼 장마 대비 잘 하시고요. 그래도 시원하네 이제 그죠? 자, 이 비가 그치면 어쨌든 뭐 우리 또 셀트리온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었죠. 상반기. 그래서 상반기에 누가 팔았으며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상반기의 수급을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가는 비록 6개월 내내 지금 뭐 버벅대고 있었지만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셀트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대세를 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대세를 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상반기에 쭉 보면은 이제 테마색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명 계좌, 그죠? 그러니까 차명하고 테마색은 뭐 셀트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수급이잖아, 그죠? 근데 그 수급을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이 가져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그죠? 또 자사주도 지금 또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석정 펀드인 또 IMM에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 물량을? 테마색과 찬맥 물량을. 결국은 이게 나와야 될 물량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6월 30일입니다. 그죠? 항상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7월 1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2013년도 7월 1일 날이 이제 뭐였습니까? 셀트리온이 점상한가 들어가던 날이었죠. 7월 1일 날. 6월 말에 결국은 이제 주말에 유럽에서 램시마의 승인 권고. 근데 어제는 또 보니까요. 이쪽 이제 스텔라라 그죠? 스텔라라가 또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네요. 그렇죠? 뭐 셀트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작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무튼 셀트는 차곡차곡 그러니까 2025년까지 11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판매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한 2개 정도 남아있죠. 악템나하고 프롤리아하고 그죠? 2개. 지금 뭐 아일리아, 스텔라라 그죠? 다 지금 승인을 차곡차곡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미국에서도 이제 스텔라의 그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미국이 스텔라를, 작년 6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일리아하고 스텔라가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7월이든 뭐,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뭐, 그죠? 어저께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이쪽 PC, 그러니까 약간 더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지난주에도 뭐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지표들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보면은 뭐 최근에 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따가 이제 수급을 또 올해 상반기 수급을 보겠지만은 지금 6월 달도 외국인들이 그죠? 6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6월 달에 외국인들이 4조 6천억을 샀어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2조 6천억 팔고요. 기관들이 1조 6천억 팔았어요.
거기에 연기금이 지금 6,800을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금, 국민연금은 계속 주식을 지금 줄여내고 있는 거고, 그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는 거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학, 개미, 그죠?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전부 지금 팔아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뭐, 근데 금요일날 좀 많이 내리긴 했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죠? 좀 우리 국내 시장을 좀 해외 자금이든, 뭐 해외 외국계는 오지만 국내 내국인들이 좀 못 나가게, 그죠? 좀 혜택을, 중장기 혜택이라는 이런 걸 좀 많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그죠? 맨날 지들끼리 싸움이나 했었고, 참,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제 그냥 성격 같으면 그냥, 그냥 뭐 참, 가서 그냥 월급을 다 안 줘버리, 월급을 안 주면 그거 하겠어요, 국회의원 놈들, 그죠?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 국회의원 계신 분들. 좀 똑바로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저 막 짜증이 나, 그죠? 이게 우리 국내 시장을 지금 다 떠나는 거 아니야. 기관들도 우리 신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개인들은 뭐 당연할 것이고, 왜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고, 나라를, 그죠? 아이, 그 이야기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정치 이야기는 돼서 알았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지금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한 10몇 조를 샀죠.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기억 못 하니까.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22조 4천억을 샀어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도 6천억을 샀어요. 뭐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23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23조를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다 팔아요? 개인들이 지금 13조 4천억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근데 개인들이 코스닥은 또 사요. 그 단기 매매만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계속 사고 팔고, 그죠? 그 기관들도 지금 올해 8조 3천억을 팔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기관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 그 삼성전자의 이제 그 이쪽 은행, 그죠? 그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니까. 삼성전자. 장수옥시 내려고, 그죠? 그 연기금도 올해 1조 팔았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어쨌든 제가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바뀌어요. 결국은 기관들, 과거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처음에는 기관들 안 따라오잖아요.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이제 기관들이 될 것이고, 기관들 이제 검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올해도 3억 정도 매수이긴 하거든요. 3천억 정도. 그죠? 거의 뭐 안 산 거죠, 그들도. 그럼 이쪽은 이제 결국 외국인 이제 선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을, 그죠? 더 탄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뭐 또 조금 시끄러운 일도 많은 진행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그죠?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장세를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연초부터 부익부 주식, 그죠? 첫 번째가 셀트리온, 두 번째가 알테오젠, 세 번째가 한미반도체, 네 번째가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딱 못 간 주식은 셀트리온밖에 없어요. 이제 하반기에 부익부가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그 중에는 되겠지만 한두 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두 개는, 아니면 두세 개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부익부 말씀드린 종목이 뭐예요? 작년에 이제 부익부라고 표현 안 쓰고 제가 리프티 피프티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대박 내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 뭐가 또 대박을 낼지, 그죠? 셀트리온 맨날 포함시키는데 맨날 지금 작년에도 못 갔지, 올해도 못 갔지, 올해는 아니지, 상반기는 못 갔지, 하반기 못 가면 이제 뭐, 그죠? 이런 짜리 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튜브 그만둬야지, 이제 뭐 셀트 유튜브 이제 그만둬야 돼. 하반기 못 가면 저는, 그쵸? 그럼 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셀트 유튜브 할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짜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을 쭉 볼게요. 자, 수급을 보면, 이게 금요일에 봤던 거지만, 금요일 하여튼 뭐, 지난주 6월달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어요. 그럼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누군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그죠? 그럼 그 주체가 과연 셀트리온의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해서 파는 건지, 그죠? 어떤 현상에서 그렇게 파는 건지, 셀트가 앞으로 성장이 없고, 안 되기 때문에 파는 건지를 보자고요. 자, 연기금은 그래도 아무튼 그동안에 계속 산상께서 금요일도 좀 매수를 했네. 그죠?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44만 4천 주. 어우, 정확하게 4로 맞췄네. 그죠? 이게 신호가 두 가지거든. 주식시장에서 사자가. 주식을 사세요 하는 사자도 있고요. 죽으라 하는 사자도 있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니까 사세요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죠? 자, 지난주에는 차명 쪽으로 거의 한 50만 주 넘어왔죠. 기관들이 13만 6천 주 매도했는데 누가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 7만 5천 개, 사모 몸통, 연기금도 지난주에는 조금 팔았죠. 그죠? 전체 시장에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연기금이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난주에 판 거는 일주일 내내 주식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판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좀 나온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이쪽 부분에 뭐 여타 다른 사모라든지 이쪽과 연관될 수 있는 물량들도 약간 있을 수는 있고요. 자, 그러면 6월 달을 보게 되면, 자, 6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14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 기관들은 오히려 37만이 매수입니다. 그런데 6월 달에도 어쨌든 140만 주 매도에는 누구의? 아무튼 테마색일 가능성이 많은 물량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막판에 골드만삭스하고 만기일 다음날, 그리고 이제 UBS니까, 그리고 모간스탠리 이런 쪽, JP, 그죠? 그런 물량들이, 그러니까 골드만과 UBS는 지난해든 올해든 대표적으로 뭡니까? 테마색의 블록딜 물량에 참여했던 창고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테마색이 UBS를 통한 또 모간스탠리를 통한 이런 부분들의 물량이 IM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매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골드만 물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골드만 물량이 좀 크게 튀어나왔던 부분도 약간 테마색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금은머리 신한창고 쪽하고 몸통 모간스탠리 가져갔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부분에 누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반기를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누가?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66만 주 가져갔어요. 6월 달에만. 그럼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 물량이나 차명 물량을, 일단 차명은 이제 차지해 두고, 테마성 물량은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가져갔어요? 자수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자, 5월 10일부터는 제가 왜 이 체크를 하냐면, 5월 10일부터 이제 UBS가 계속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UBS는 제가 테마성 물량으로 의심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테마성 물량이 얼마 있을까? 그건 뭐 어쨌든 5% 미만이니까 보고는 안 되지만은, 요번 상반기까지 거의 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300만 주 정도 안 남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대세, 본격적인 마지막 대세 상승이 되려면 누구? 테마성 물량과 차명 물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차명 계좌 물량은 작년부터 크게 튀어나왔고, 이제 검은머리 물량, 그죠? 검은머리, 그리고 테마색. 그 테마색인데 뭐 검은머리라 약간 같은 성격으로 이제 보시면서 보면 되니까 그 물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5월 10일부터 280원이 나왔으니까.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다 가져갔어요. 국민연금이. 국민이 가져간 거예요. 어차피 차명이 이거는 뭐 어차피 나올 물량이니까 다시. 차명 개인 계좌 이거는. 그죠?
국민연금이 어쨌든 자꾸 가져가고 있다. 하반기도 국민연금은 계속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 앞으로 최소 그래도 300~400명 정도 더 사야 됩니다. 앞으로.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딱 맞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싱가포르의 연기금의 물량을 대한민국에 누가 연기금이 가져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올해 360만 주를 팔았습니다. 외국계. 그죠? 여기 이제 순수하게 테마생 물량과 어쨌든 검은머리 물량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죠. 어쨌든 360만 팔았어요. 근데 기관들이 230만 주 매수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연기금이 235만 주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물론 저도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죠? 희망이 생기고 이제 싸움이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응? 테마세 물량이 그죠? 검은머리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올해 지금 어쨌든 140만 주 팔고 있어요. 개인들도. 일부 뭐 요 앞에 우리가 5월달부터는 좀 그 최근에 좀 들어왔지만 그러면 차명 계좌와 테마세 물량이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대세 상승의 신호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 검은머리 테마세, 그죠? 자, 이걸 누가 다 가져가? 연기금이 다 가져가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기타 법인 뭐예요? 바로 자사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누가? 임석정 펀드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 테마세의 일부 부분을 임석정이 가져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작년 10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 24일은 뭐예요? 셀트리온이 합병에 통과된 날이거든요. 그죠? 합병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340만 되게 비슷하지 앞에하고. 그럼 여기서 110만 주는 작년 연말에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 샀던 또 테마세 물량. 그죠? 어영부에 화원하면 외국인 순매수예요. 그럼 개인들이 660만 주 차명계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차명계좌 성격의 물량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쪽보다는 외국계가 더 많죠. 그죠? 그게 이제 검은머리 앤드 테마성 물량이니까. 그 누가 다 가져갑니까? 기관들이 지금 340만 주 그 이후에. 근데 기타 법인 쪽, 그러니까 자사주와 임석정 펀드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그리고 연기금도 아무튼 뭡니까? 240만 주 가져갔고, 그 앞에는 지난해 연기금 전체 시장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패시브라고 하는, 그죠? 투신에서도 좀 가져갔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계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지금 사실은 셀트는 외국계, 제가 외국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뭐예요? 검은머리 물량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올 금융투자. 그죠? 패시브. 자, 이거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160만 주 팔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10만 주를 또 빼버리면, 그죠? 거의 외국인들은 판 게 없어요. 그죠? 110만 주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10만 더 빼야 되는구나. 순수한 순매수다. 지난해도 테마성 물량이 거의 그러니까 260만 주, 한 100만 주 정도 지난해 외국인이 샀다는 거네, 그러면. 자, 기관들은 지난해에 보세요. 연기금도 지난해에는 58만 주 매도예요. 그죠? 기관들은 4만 2천 주. 그럼 지난주에 누가 다 샀어요? 지난주에 회사에서 자사주를 1조 2,500억 샀으니까. 자사주. 그리고 개인들 439만 주 팔았어요. 그럼 지난주에는 차명계좌죠. 근데 올해는 개인들 매도보다 외국 매도가 조금 많은데 뭐예요? 테마색 앤드 뭐 검은머리. 뭐 같은 뭐 외국계니까. 그죠? 어차피 테마색은 다 드러내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들더라고. 올해도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새 회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새 회장이 들어왔던 거는 이제
확신을 보여주려고 한 걸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주가 들어왔던 거는 저는 그걸 좀 의아했지만 그게 결국 이제 뭐야? 약간 테마성 물량이 나오는 거를 회사에서 미리 알 거니까. 그래도 뭐, 그죠? 15년, 10년, 15년 동지인데 그런 것까지 말 안 해주겠어요. 어차피 나가는 건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자, 이제 안에 창고를 보면, 그러니까 셀트의 창고는 이제 크게 한 4개 정도 창고예요. 그죠? 첫 번째, 외국계는 모간 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셀트의 원조 공매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최근에는 뭐예요? 골드만이 테마색의 매도 창고로 좀 활용이 되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는 현재 셀트의 공매도 몸통이라는 거, 외국계. 그죠? 그리고 이제 JP하고 누구? 신한은 검은머리 물량.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신한증권, 신한 검은머리 놈들이 15만 주, 그리고 골드만삭스, 원조가 12만 7천 주.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면은, 아무튼 테마색과 연관되는 물량 부분들이 좀 꾸준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주가를 눌렸던 창고는 검은머리죠. UBS는 빠졌잖아, 이제. 그러니까 테마색 UBS 창고를 통한 물량들은 저번에 숫자적으로는 다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창고가 이제 뭐 모간스탠이라든지 JP라든지, 그죠? 신한,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을 6월 3일, 6월 달부터 보면은 6월 달도 골드만이 90만 주죠. 매도. UBS가 29만 주.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전체 6월 달에 매도했던 거를 보면은 110만 주예요. UBS도 40만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테마성 물량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셀트한테는 대상승의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가져갔던 게, 그 당시에 가져갔던 게 신한하고 모간서울이니까. 그래서 6월달 수급이 비록 주가는 하락시켰고, 일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골드만과 UBS, 그러니까 테마성 물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셀트한테는 더 호재다. 왜? 어차피 나갈 물량이니까 빨리 나간다. 근데 예를 들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뭐, 차명이든, 이쪽에 검은머리 물량이든, 그죠? 이제 세장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짐 펜트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매출을 6조라고. 그건 전 6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짐 펜트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올해 결국 이제 UBS가, 와, 210만 주 팔았죠. 골드만이 100만 주, 300만 주야, 이거만 해도. 뒤에 뭐 짠챙이들, 모간스탠리 어떤 이제 약간 테마성 물량.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도 테마성 물량이 지금 상반기에 거의 한 3,400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좀 계산을 발표한 게 없으니까 하진 않았지만은. 그죠? 근데 그걸 놓아다 가져왔어요. 어쨌든 상반기도 IMM. 그죠? NH투자가 자사주 앤더 임석정 펀드 창고니까. 그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삼성에서 일부 좀 가져갔고. 그죠? IMM 물량을. 그때 한 60만 년, 50만 년 가져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메리린치. 쇼크버 창고니까. 이쪽에서는 쇼크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메리린치도 한때는 셀트의 공매도 창고였지만 지금은 작년부터는 뭘로 되고 있어요? 쇼크버 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이 됐든 JP가 됐든 모간스탠리는 계속 치고. 근데 여러분, 얘들이 지금 이걸 서두르는 부분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 하면, 검은머리 물량을 빨리 빼내는, 또 셀트가 지금 이제 물량, 어쨌든 급박을 하는, 사실 가장 큰 거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공매도, 물론 뭐 공매도 그게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공매 칠 수도 있지만, 그죠? 공식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아닐 때는 저번에 15만 주 아니고 50만 주씩 계속 쳐도 돼요. 근데 저번처럼 뭐
15만 주 한번 나왔지만은 그런 걸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시장 조성에서는. 그래서 그는 큰 이놈들한테는 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MSCI 선진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런 그 기사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되는 거네. 왜? 내년 3월 달에는 공매도 풀어버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항상 뭐 해요? 선행합니다. 셀트리온이 뭐 내년에 실적이 영업이익 1조 8천억이니까 내년 그 주가가 오르고 간다? 선행합니다. 작년에 보셨죠? 그죠? 그냥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올라버리니까 주가가 9만 원에서요 40만 원까지 갔어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요. 이제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면요. 좀 주식을 조금씩 그냥 제가 뭐 이런가 제가 쓰려고 파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버님도 그죠? 시골의 아버님도 제가 지금 저는 아버님한테 그래도 참 태어나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1억씩 탁탁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우리 뭐 회원님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그걸 다 팔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좀 돈을 쓰라. 돈을 쓰자고 뭐 우리가 돈 버는 거지 뭐 계속 모아서 뭐 할 건데. 그 이번에도 여러분들 올라가면 그죠? 잘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호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죠? 작년 11월부터 20일부터는 뭐예요? 11월 20일부터는 UBS 놈들이 계속 팔았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UBS가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를 사면서 했던 그 시기가 작년 11월 20일이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UBS가 300만 주죠. 그러니까 UBS는 뭐예요, 결국은? 테마스형 물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골드만도 약간 그게 연심이 가지만 이놈들 원조인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그리고 몸통 누구? 모간 스탠리. 몸통이니까. 그죠? 이거는 작년 12월 24일이면 셀트리온이 합병 승인이잖아. 그죠? 그죠? 통과. UBS, 골드만, 모간 스탠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셀트의 공매도 몸통들이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와 또 누구? 메리린치였는데 UBS 이 창구는 셀트의 그렇게 공매도 창구는 아니었어요. 이게 얘들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골드만 테마스형 물량 부분으로 얘가 이제 부각이 된 것이지. 그럼 결국은 앞으로 뭐 UBS는 이제 거의 앞으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이지. 모르겠어요. 이제 블록질 할 때도 한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골드만과 모간 스탠리와 JP가 많이 보이겠죠. 그죠? 주로 메인실이 매수에 많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 제일 많이 판 창구가 누구예요? DB 창구예요. DB. DB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난해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서 차명 계좌가 많이 판 거예요. 언제부터? 차명계좌 하반기부터. 그쵸? 결국 이제 합병. 그러니까 헬스케어 합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차명계좌가 계속 그걸 주가를 못 가게 막은 거잖아.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막은 게 뭐예요? 결국은 검은머리를 물량을 막은 거예요. 검은머리로. 아시겠죠? 그 테마시켜도 그냥 저런 검은머리를 포함시켜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메린치가 지금 쭉 쇼크버 했고, 그죠? 회사에서 갖고, 연기금이 이제 올해부터 계속 사고 있고, 작년에 연기금이 계속 팔았잖아요. 봤죠? 올해 사고 있죠. 그래서 수급 부분을, 이렇게 수급 부분을 계대로 지으면, 작년에 차명계좌 틀리고, 차명계좌로 막고 주가, 막았다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올 지금 상반기 들면서 뭐예요? 검은머리 물량으로 막고, 근데 총알이 걔들이 뭐 계속 있나? 계속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누가 장기는 연기금이 잠겨버리고 또 뭡니까? 자사주로 잠겨버리고 또 거기다가 누구? IMM까지 잠겨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싸움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대세 상승의 신호야.
그러면 지금 주가 빠졌어요? 두려워요? 겁나요? 신규 자금 있으면요. 저는 이거 사세요, 여러분. 사시라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다 워렌 버핏이 됐든 짐 오닐이 됐든 큰 돈 버는 돈은 이렇게 해서 버는 거예요. 결국은. 응?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리도 마찬가지예요. 앙드레 코스톨리의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투자자가 큰 돈을 벌려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성장주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셀트는 아직도 계속 물론 그동안 이제 성장 1차 레미시마로 성장하고 정체 보이고 이제 다시 또 짐 펜트라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1차 성장을 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2차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공매도는 지금 누적 잔고가 140만 주, 148만 주예요. 한때 1300만 주에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길죠? 야, 단주식 같은 걸 빨리 갔을 텐데. 1300만 주에서. 자, 대차 잔고 한때 3000만 주에서 지금 650만 주예요. 끝나가는 싸움이잖아. 그죠? 끝나가는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신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용이 다시 지금 뭐예요? 218만 주예요. 자, 그러면 신용이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가 내려갔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신용이 여기서 줄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신용이 줄 시점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218만 주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뭐 한, 많아봐야 이제 앞으로 한 10만 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의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를 시점이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서 신용이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200만 주 깨고 190만 주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본격적인 이제 또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190만 주 근처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19만 원대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신용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거만 또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셀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그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래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를 쭉 보고 하면 헬스케어 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수출이 그죠? 매년 그러니까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셀트리온이에요. 뭐 걱정입니까? 그죠? 시골에 제 동생이요. 어제는 뭐 유튜브를 뭐 기사를 하나 보내줬어요. 보니까 서회장 미국에서 인터뷰 찍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형,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